네,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최휘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해드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예. 제가 마음이 급한데 우리 현웅 아나운서를 잘 도와서 그러니까요. 소식을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예, 앞서서 제가 제 이름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현웅 아나운서가 오늘부터 이제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최희 아나운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호선 지하철 의왕역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고요? 네, 오늘 아침 7시 57분 지하철 1호선 의왕역에서 당정역 사이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코레일 측 설명에 따르면 한 80대 남성이 선로에 무단 진입했고 현장에서 이 남성은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경부선 상행선이 약 1시간 10분 정도 운행이 지연됐고요.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지금은 운행이 정상적으로 재개된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도 일부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고요. 화서역과 당정역은 무정차 통과하고 있습니다. 열차 이용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경찰은 이 남성이 선로에 어떻게 진입했는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먼저 들어봤고 사실 지난 주말부터 해서 중동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습은 현지 시간 13일 밤,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아침 시작됐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건 1979년 이슬람 혁명을 기점으로 양국이 앙숙 관계로 돌아선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란이 13일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이스라엘로 300개가 넘는 드론과 미사일을 날려보냈고요. 이스라엘은 아이언돔 등으로 공격 드론과 미사일의 99%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한 이후 이스라엘이 지난 1일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했습니다. 폭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지휘관이 사망했거든요. 이에 12일 만에 이스라엘이 보복에 나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면 이스라엘과 이란이 한 번씩 주고받은 한 번씩 때린 그런 상황인데 예.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5차 중동 전쟁으로 확전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공습 직후부터 현재까지 이스라엘의 움직임 살펴봤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14일 오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 등 강요 5인이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상당수가 이란에 대한 보복은 찬성했지만 언제 어느 강도로 보복할지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고 해요.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 확정되진 않았을 뿐이고 이란에 대한 대응 방침은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타냐후 총리는 전시내각 회의를 다시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지켜보고 다시 전해드릴게요. 예. 또 지금 나오는 외신 보도를 보면 미국과 서방 당국자들은 이스라엘이 이르면 15일 이란의 공격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런 반면에 일각에서는 당분간 보복 공격은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미국의 강경한 반대 때문인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특히 확전 방지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달래고 애쓰고 있습니다.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의 보복 공격 직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어떤 반격도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스라엘과 미국, 영내 다른 국가들의 공동 방어 노력 덕분에 이란의 공격이 실패했다라고 하면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당신은 이기지 않았냐, 승리를 가져가라 이러면서 좀 달랬다고 합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이란을 겨냥한 어떤 공세 작전에도 참여하지 않고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네타냐후 총리는 이를 이해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한 번씩 주고받은 셈인데 앞으로 여기서 하나의 더 뭔가의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한 상황이고 만약에 명분이 없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확전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가 깊은 상황입니다. 미국 입장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뿐 아니고 국제사회도 이스라엘을 만류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G7과 유엔 안보리 회의도 긴급 소집돼서 긴박하게 움직였는데요.
유엔 사무총장은 이제는 벼랑 끝에서 물러설 때 중동의 여러 전선에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피해야 한다라면서 추가 공습을 저지하는 발언을 했고요. 주요 7개국 G7 정상들도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더 이상의 충돌을 피해야 한다는 점 강조했고 이란의 전례 없는 공격을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이스라엘을 방어하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습니다. 예.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 일단 당장 유가도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해서 쓰고 있는 만큼 확전이 일어날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중동 사태 대응책을 논의하는 긴급 경제안보회의 주재했습니다. 예. 이날 회의는 지난 10일 총선 이후 윤 대통령의 첫 공개 일정이기도 한데요. 정부가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 6월까지 이어지고요. 휘발유에는 25%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고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도 37% 인하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가격으로 보면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리터당 212원, LPG 부탄은 리터당 73원의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서 9차례 연장된 겁니다. 예. 방금 언급을 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이후 행보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언제 어떤 자리에서 언급을 할 것인가. 총선 관련 입장 내일 밝힌다고요? 그렇습니다. 4.10 총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밝히는 건데요. 오늘 국무회의 생중계 모두 발언을 통해서 오늘입니다. 오늘 관련 입장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회견을 할 거란 이야기도 있었는데 별도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담화는 없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국정 쇄신 방향 또 차기 국회와의 협력 방침 등을 밝힐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총선 바로 다음 날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 전한 바가 있는데 오늘 윤 대통령의 발언에서 야당과의 협치 제스처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밝힐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인선에 대한 고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먼저 총리 후보군을 보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거론되고 있고요. 국민의힘 중진이죠. 주호영, 권영세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올랐는데 아직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한길 위원장은 야당에서 주요 당직을 고루 거쳤고 김대중 정부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내서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이 반대하기 어려울 거란 평가가 있고요. 주호영 의원과 권영세 의원은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격이라는 평가가 많은데 다만 두 사람 모두 수도권과 중도 민심을 잡고 쇄신 이미지를 주기 위한 인선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대구에서만 6선을 한 만큼 TK 이미지가 강하고 또 권영세 의원은 지역구가 서울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와 검사 선배이기 때문입니다. 예.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나올 총선 관련 입장은 내일 국무회의가 맞고 이제 그 내용을 오늘 밝혔다는 거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말씀해 주신 그런 그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잠시 후에 원리를 찾아라 플러스 시간에 더 얘기를 할 예정이라서 계속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서실장 후보군은 어떻습니까? 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필요 없는 이 비서실장 후보군을 두고도 하마평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호남에서 재선한 이정현 전 의원 등이 우선 거론되고 김한길 위원장과 장제원 의원, 유기준 전 의원 등의 이름도 나온 걸로 전해집니다. 여러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좀 살펴볼게요. 총선 참패 후에 당 재건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 당 위기 수습을 위해 고심하고 있는데 일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비대위 기간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언제 교체하고 방법을 결정해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재욱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4선 이상 당선인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최고위원회가 있는 상태면 비대위를 거칠 필요가 없지만 지금은 최고위가 없고 전당대회를 하려면 당헌 당규상 비대위가 필요하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 이어서 민주당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오늘 나오는 목소리 전해드리면 최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에 다음 달 본회의 처리 방침을 재확인하며 여권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인 5월 29일을 44일 남긴 가운데 4.10 총선 압승의 여세를 몰아 특검을 앞세운 입법 드라이브로 대여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는 모습인데요.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요. 현재 이 법안은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서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입니다. 예. 이전에도 우리가 봤지만 민주당이 추진을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런 모습들을 봐왔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모습일지 아마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의정 갈등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 입장, 의료계 입장 새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하지만 여전히 의정 갈등 해법이 안 보이는 상황이고요. 총선 이후에도 의정 간 강대강 대치 이어지고 있다라는 평가 나옵니다. 먼저 정부 입장을 보면 총선 이후 닷새 만에 첫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의료개혁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며 의대 증원 규모의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보였습니다. 의료계 상황도 짚어드릴게요. 예. 의협을 중심으로 하나의 의견을 모으려고 애쓰고 있는 걸로 전해지는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의협과 의대생, 전공의들의 일관된 입장은 의사단체의 단일한 요구는 또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라면서 역시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되풀이했고요. 전공의 1,300여 명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할 거란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과 집단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 유지 명령을 강행해서 피해를 봤다면서 고소의 배경을 밝혔고요. 박민수 복지부 차관 경질하지 않으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겠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예.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이전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문제도 빨리 해결이 돼야 할 텐데요. 어떤 방식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